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핫한 지역의 핫한 이슈, 핫플 거기 어때 시간이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이 2025년 첫 부동산 코너입니다. 위원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전망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뜨거웠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차갑고 이렇게 냉온 열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올해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올 한 해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최근 2년 동안은 상고하저의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반대로 상저하고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매매 시장이 관망세를 띠면서 최근에 침체가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연말에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관망세는 좀 장기화가 될 전망이고요. 금융자산은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지만 부동산은 자산의 특성상 일단 거래가 멈추고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까지는 이런 지금 현상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저하고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오름폭이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렇게 되는 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지 이제 주택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상반기 동안은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 때 정리가 되면서 지역별로는 상승을 하는 지역도 있고 하락하는 지역도 있긴 하겠지만 하반기 때는 상반기보다는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하나로 꼽아주셨고요. 일단 상반기에 그렇다면 하방 압력 이게 가중되는 요인들 짚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큰 거는 최근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올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연구 기관들의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1% 후반대를 모두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최근에 글로벌 지정학적인 불안이나 관세 전쟁이 좀 심화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을 그렇죠. 해놨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이 되고 있어서 이걸로 인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면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이게 꽤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 2단계에서 3단계가 되면은 대출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가상금리가 지금 이제 붙게 되는 건데 스트레스 DSR은 예. 현재 2단계보다는 지금 1.5%까지 가상금리가 좀 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3%라고 한다면 4.5%를 예상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럼 그만큼 한도가 줄어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승 요인들 어떤 거 있을까요, 이건? 작년에도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올해도 이걸로 인한 공급 포비아 현상이 또 확산이 된다라면 일부 지역에 또 주택 수요자들이 모여들 수 있어서 이거에 따른 과열 현상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대출금리 인하가 어쨌든 이제 인하를 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인하가 될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은 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조금 희석시키면서 구매력을 좀 달래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변동이 됐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막 그렇게 따라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기준금리 조정이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인하가 돼서 거의 뭐 기준금리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대출금리가 뭐 조정이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현재는 대출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에 만약에 인하폭이 커지게 된다면 대출금리도 동반해서 인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기준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가격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발표한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무려 41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출 규제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하겠죠? 그렇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0월 이후에 하락폭이 줄어들게 됐으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됐던 시기랑 맞물리고 있고요. 예. 사실 보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2월 1주차 때도 한 차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마지막 주는 다시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노도강이나 금강구로 불리는 외곽 지역의 하락폭이 좀 더 크고요. 강남 3구나 마요성처럼 지난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하락한 주간이 없습니다. 특히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공급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강동구만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뭐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0.03%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양극화라든지 뭐 될 곳은 계속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사실 고가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과 강동구처럼 공급이 시장에 이제 안정화를 주는 이런 영향들을 잘 보여주는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 규제가 거래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매매량도 감소세, 그리고 경매 시장에도 영끌족들의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7월에는 9천 건까지 넘었었는데 11월에 3천 건대로 3분의 1 수준이 됐다가 예. 12월 같은 경우는 2천 건이 안 될 수도 있는 수치로 굉장히 거래량이 줄어들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경매 시장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해 11월까지 임의 경매가 결정된 등기 신청을 보면은 2013년 이후에 가장 최대 규모인 12만 9,700건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매 진행 건수가 3,267건으로 2015년 이후에 최다 매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낙찰가율도 44.1%다 이렇게 집계가 됐던데 이 정도면 낮은 수준인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의 그 낙찰가율이 44.1%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도 낙찰이 좀 많이 될 만한데 사실 시장에 거래도 안 되고 있고 또 낙찰되는 금액들은 또 사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래가 지금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경매도 물건 대비해서는 낙찰가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극화 문제 이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조금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지방 집값에도 온기가 퍼질 수 있을까요? 지방은 사실 상당 기간 2년, 3년 정도 하락세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거의 하락폭은 지금 뭐 가장 낮은 폭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울이나 올라가는 지역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의 가격이 원가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예, 최초 분양하는 가격 말고는 이제 재고주택이 됐을 때는 원가가 단지 안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데 최근에는 인구 쏠림 현상도 심하고 지금 지방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적체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락폭은 적어지지만 그렇다고 뭐 수도권보다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낙폭이 예전만큼 크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힘있게 반등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 신축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얼죽신 현상 가열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코인 시장 같은 것들을 보면은 호황일 때는 그냥 원가에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 그렇죠. 예. 예,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고 있을 때는 좀 주요한 지역들만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울의 신축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곳만 더 크게 상승하는 현상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도권의 어떤 뜨거운 거를 식혀주기 위해서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올해 공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 36만 건 정도, 6만 호 정도가 입주가 됐었는데 올해는 26만 9천 호 정도 입주가 될 예정이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74% 수준입니다. 전국 같은 경우는. 근데 네. 이제 서울은 2만 7천 건 정도에서 올해는 3만 6천 호 정도가 거래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해보다는 올해 입주가 좀 더 많이 될 그 예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내년이랑 그 이듬해 2026년과 27년도에 더 크게 줄어들거든요. 예. 서울만 해보면은 내년에는 8,500호 정도, 그리고 2027년에는 9,500호 정도라서 거의 뭐 평년의 24%, 뭐 28% 수준으로 입주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축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공급을 강조를 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문제는 정부의 리더십, 정책적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많은 것들이 일정대로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현재 정권에서 공공주택 관련해서도 공급 계획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하거나 또는 민간과 정부에서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정부가 정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좀 빠른 협의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급이 안 되는 가장 핵심인 사업성 부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올해 계획대로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급 부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작년에도 청약시장이 굉장히 과열됐었는데 이런 열기 올해도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뭐 전국이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1025대 1 정도가 되는 아파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청약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1025대 1이요? 이게 어딥니까 네. 이게? 강남 대치 에델루이라는 아파트가 서울 분양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경신을 했습니다. 1025대 1. 이거 당첨되신 분들은 전생에 어떤 일을 하셨길래?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런 열기가 그럼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런 양극화로 인한 그런 서울에만 몰리는 열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청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작년에는 강남권 청약이 되고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 시장에 주목을 했는데 올해는 어떤 걸 좀 바라봐야 될까요? 올해 정부에서는 공공분양으로 인한 주택을 지금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만약에 청약이 진행된다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류의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강남 3구가 인기가 있었던 게 입지만 좋은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바로 차익이 안전하게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로또 청약. 예. 네, 그래서 올해도 반포나 방배 같은 강남권에 청약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선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된다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임대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서민 쪽에서는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집값 상승세는 약간 주춤한다. 이런 보도들을 보고 있는데 전세와 월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임대차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셋값이 지난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 번 이제 드렸었는데요. 사실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최근에는 또 월세 가격이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평균 월세가 76만 원 정도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장 부동산과 대화를 나눠봐도 최근에 뭐 그냥 웬만한 그 원룸 같은 경우도 예. 월세가 7, 80만 원짜리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보다 그래서 더 비싸다는 건가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월세값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만약에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예. 입주 예정 물량도 적은 상황에서 전세값도 또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전세나 월세가 모두 급격히 상승을 해서 사실 매매보다도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가 더 빠르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거 매매 시장으로도 전이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새해도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더 감소하게 되고 뭐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비아파트 인허가도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과잉된 지역들은 전세값이 지금도 하락하고 있지만 뭐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상승 추세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해도 이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정책적인 어떤 노력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정책적이 잘 이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공급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긴 하지만 예. 특히나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시장들의 그 빠른 주택 공급은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합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원하는 지역에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 계속해서 재건축으로 인한 공급이 부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들도 좀 빠르게 완화가 돼서 서울 도심권의 뭐 재건축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매출 관련된 그 정책들이 지금 굉장히 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중저가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뭐 전세 월세 시장에 관련된 대출 규제들은 좀 완화를 해서 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재건축 쪽을 보면요. 지금 재건축은 사업성의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규제 완화로 이런 것들을 다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돌파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재초안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부과가 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비용에 관련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게 폐지가 어렵다라면 한시적으로 좀 완화하는 뭐 그런 정책이라도 뭐 좀 빨리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반을 좀 점검 및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 갈아타기 고민 중이신 1주택자, 언제쯤이 적게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패닉바잉 수준으로 빠르게 주택을 매입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요. 예. 지금은 지역에 따른 수급 밸런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국지적인 양상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고요. 예. 전국적으로는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들도 뭐 평년보다는 좀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매물이 나온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위치가 좋고 또 준공 연한이나 가격 등을 좀 따져봐서 저가 매물 위주로 매입을 하는 것들은 지금부터 상반기 정도까지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가 적기일 수 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수도권도 지금 거래가 안 될 때가 사실은 저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네. 근데 주택시장은 좀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사실 남들이 살 때에 따라서 사는 그런 식으로 좀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네, 사실 지금처럼 아무도 보지 않은 때에 저가 매물을 좀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자금 마련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서요. 끝으로 이번 주 부동산 시장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자산 시장에는 역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원하는 때 거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연끌 쪽들 같은 경우는 매각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시장이 지금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겪고 계셔서 조속히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결이 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모든 경제 현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부터 해소화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과 함께 올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